예, 10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좀 개편을 했는데요. 아주 스피디하게 잘 되고 있고요. 지수 한번 보여주세요. 지수가 오늘 뭐 여러 글로벌 이슈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있는데요. 특별히 의미 있는 거는 특징적인 거는 코스닥이 플러스로 반전되면서 코스닥이 상당히 강하게 1.5% 이상에서 코스피와 달리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두 시장의 특징입니다. 투자 로테이션 시간입니다. 시장에 뭐 여러 변화들이 워낙 빠르게 트렌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런 변수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중동에서의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따른 영향들 섹터를 짚어볼 수밖에 없죠. 오늘 이재모 독립리서치 아리스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 뭐 기어이 중동에서 미국이 이란을 이제 쳤습니다. 그에 따른 뉴스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약세 출발 그런데 코스닥이 상당히 플러스로 강력하게 지금 돌려가고 있어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국내 증시 영향 어느 정도로 판단하십니까? 네, 보통 이제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사실은 금융시장 또는 경제 전반에 걸쳐서 이제 우려감들 한 2주 정도에 걸쳐가지고 나타나는 경향들이 보통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어떤 전쟁과 이제 흐름은 약간 다르다라고 봅니다. 우선 미국이 이번 이제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에 있어 개입을 한 거는 나름대로는 트럼프나 미국 정부의 계획된 또 계산된 흐름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전쟁이 곧 터질 거다 이런 우려감들이 2월 그 증시에도 약간 리스크 요인들처럼 그렇죠. 숨겨져 있었지만 드러나지는 않았었지만 그 일단 리스크를 안고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올라가기는 하지만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도 감안하면서 봤던 거고요. 그리고 이 리스크 요인이 생각보다는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또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뉴스 플로우는 계속 나오지만 이제 트럼프 정부가 4주 이내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좀 나름대로는 전쟁이 좀 끝나는 시점들도 좀 이야기해 주면서 나름대로 증시에는 좀 충격을 덜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이 우리는 어제 쉬었지만 다른 해외 지수 흐름 보시면은 생각보다는 낙폭이 크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도 일단은 대외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개장 초반 뭐 1시간 정도는 약간의 악재 반영을 하는 듯 하면서 한 2, 3%대 하락 흐름 보였지만 지금은 증시가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최근 흐름처럼 강하다는 것도 의미하고요. 지금 전쟁은 여튼 어떻게 전개될지는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이나 증시의 분위기 봐서는 리스크보다는 그냥 잠깐의 이벤트 정도로만 그냥 해석을 하고 넘어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리 나타납니다. 증시 영향은. 그러나 그 부분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과거의 경험상이나 지금까지의 정황들을 모아봤을 때 장기전으로 최악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 상황으로 이제 간다면 장기전으로 가지 않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면 매수의 기회일까? 그러면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어디가 강할까? 이렇게 질문을 드는데 오늘 코스닥이 또 확 치고 나가서 뭔가 시장에서 그런 그동안의 대형주가 갔던 거를 눌리는 거를 지수가 안 밀다면 코스닥을 좀 가볼까? 이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네요. 네, 일단 오늘 예상과 다르게 코스닥이 좀 그러게요. 플러스로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섹터를 봤을 때는 성장주 중심으로 일단은 올라오는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동안 반도체 투탑을 비롯해서 펀더멘탈, 그러니까 실적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올라왔던 거에 비해서 일단은 대외적으로 무언가 이벤트가 발생됐기 때문에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살 수 있는 기업들보다는 미래 어떤 성장 가치나 모멘텀 여기에 좀 더 치중될 수 있는 바이오라든지 로봇, 그 다음에 뭐 유리기판, 미래 성장 기술주들 이런 쪽으로 수급이 지금 쏠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아마 그런 측면에서 올라오는 모습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약간의 지금 조정을 지금 계속적으로 보이고는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투탑,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한 2%대 빠지는 모습이고 향후 흐름상 뭐 이번 주, 다음 주가 약간의 조정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동사의 그 양사의 그 펀더멘탈 실적만 놓고 볼 때는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20만 원 넘어도 매수의 의견을 드렸던 것 같고 하이닉스 100만 원 넘어가도 매수의 의견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음에 불구하고 매수하라고 강력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실적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주가가 실적을 되려 따라가는 약간 후회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대외 악재 이슈 때문에 좀 주가가 빠지는 것들은 가격적으로는 최근 우리가 살 수 없는 가격으로 갔던 거에 비해서는 되려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좀 하락장은 반도체 투탑만큼은 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닥이 강세이고요.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 흐름들 조금 전에 보여주셨습니다만 특징적인 거는 상단에 에코프로 BM, 3000당작 이런 거 조금 쉬고요. 그동안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그 밑에 있는 섹터들에서 뭐 리노공업, 원익 IPS 뭐 20%, 10%씩 오르면서요. 소부장 쪽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도체는 좋은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수 부담이 있다. 소부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오르는 게 시장의 또 특징이에요. 예. 자, 그러면 중동에서의 전쟁 상황 속에서 관련된 섹터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일단 우선적으로 기대되는 게 이제 방산이랑 정유 쪽이잖아요. 그죠? 정유 쪽도 정유 해운까지 포함하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흐름일 거냐 아니면 불안감이 지속된다면 정유주 같은 것이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투자의 기회가 있겠느냐. 정유 해운주 전략 알려주십시오. 네, 우선 오늘 그 개장 초반 가장 시세 강했던 건 제가 볼 때는 정유라든지 에너지 쪽의 네. 섹터군들이 주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수혜를 보는 쪽이 정유 쪽입니다. 특히 S-오일 같은 경우에 개장 초반 20% 이상 크게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장중 흐름이 이제 약간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여서 10%대 정도의 상승 흐름이 있는데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수혜를 보는 건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혹이라도 오늘 주가가 상승으로 갈 때는 매수의 의견 또는 매수해 볼 수 있는 타이밍 맞았다. 다만 이제 이들 기업들이 개장 초반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또 펀더멘탈도 생각한 것 같아요. S-오일만 하더라도 최근에 계속 증권가에서 목표주가 상향하는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주가가 좀 더 올라가서 트리거 요인이 나타났던 거기 때문에 주가가 간 건데 다만 이제 지금 증권가 제시되고 있는 목표 주가는 14만 원의 상단입니다. 오늘 아마 그 정도 가격대까지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올라가고 보니까 더 매수하기엔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그동안에 좀 저점에 사신 분들은 또 차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방산주도 오늘 공이 상승을 보이긴 했는데 상승 어떤 탄력도로 볼 때는 에너지 쪽보다는 좀 약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이런 기업들은 한 10%대 정도. 그나마 LIG 넥스원 정도가 상한가 진입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듯 좀 세게 올라갔었는데요. 방산주들은 이 분위기 속에 매수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네. 방산주는 올해 특히나 중동 지역에서 수주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게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중동에서 결국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중동에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무기를 더 사야겠다 이런 아마 의지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게 수주, 실적, 결국 숫자로 이제 증명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이런 기업들은 올해 실적이나 미래 어떤 수주 성장 가치만 놓고 봐도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약간 상트리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현대로템 이런 기업들은 방산주 내에서도 여전히 주가는 싸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산주 이런 기업들은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해운주가 이제 사실은 호재냐 악재냐 이거는 의견이 이제 다를 수는 있는데요. 해운주가 항상 좀 애매하죠. 네. 그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호재입니다만 네. 장기적으로는 악재예요. 일단은 운임비가 올라가니까 당장의 실적 증가에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물동량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통 P하고 Q 얘기 많이 하는데요. P는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Q, 물동량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해운주는 장기적 실적이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해운주들은 급등하는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의견을 드리자면 매도하는 전략을 짜는데 오늘 굳이 상가가 안 풀리는 기업들이 있다 할 경우에는 그 기업들은 내일 정도 흐름 봐서 매도하는 전략을 짜는 게 그나마 낫다. 그래서 해운주는 단기적으로는 호재지만 장기적으로는 악재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네, 상당히 그 종목별로 투기적인 단기적인 수급들이 오늘은 들어오는 거죠. 정유주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S-오일이 16% 상승입니다만, 제가 뭐 체크한 종목 가운데 대성에너지, GS 이런 거 상한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인 수급들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충분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인 거는 이제 방산 쪽에 대형주라는 말씀이시고요. 결국은 지금 이제 이런 전쟁으로서 중동의 긴장감,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이런 거잖아요. 국제 유가 급등. 그러면 우리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렇게 주력 수출 품목들, 수출 데이터는 지금 좋게 나오잖아요. 이런 쪽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쪽은 주로 뭐 북미나 유럽, 아시아 쪽으로 가니까 큰 영향이 없다고 봐도 될까요? 일단은 영향은 이제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예, 일단 시기적으로 항상 그 매월 1일이면 관세청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전월에 그 수치 동향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유념해서 보는 이제 지표들 중에 하나인데, 역시나 이번 달 발표에서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수치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많이 확인하고 싶었을 건데, 이게 이제 전쟁 이슈 때문에 살짝 묻히는 사실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전쟁 이슈가 또 걷어지게 되면은 또 다시 본래 실적, 또 산업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수출 볼 때 반도체를 많이 볼 건데, 반도체 같은 경우 2월 달에 251억 달러, 한화 한 36조 정도 거래했고요. 2월 달 같은 경우에 설 명절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조업 일수가 별로 좀 없었습니다. 좀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수출 데이터 놓고 볼 때는 역대 최대입니다. 2월 기준 놓고 볼 때. 그만큼 지금 반도체 수출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기타 컴퓨터라든지 무선 통신, 선박, 바이오에스 쪽은 2월 달에 수출이 좀 늘었고요. 자동차 쪽은 지금 수출이 좀 빠졌습니다. 조업일수가 이제 감소하다 보니까 생산 물량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줄다 보니까 수출 데이터상 좀 좋지는 않았지만 아마 3월 달에 다시 한번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 동향 데이터 봤을 때 반도체 쪽은 여전히 상당히 좋다. 그래서 그 흐름이 지금 3월 달에도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이게 또 어떤 이 이벤트가 또 어떤 이슈로 작용될지는 한번 지켜보시긴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쟁과 관련된 주요 섹터들 얘기했고요. 전쟁 이외에 그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제 예정된 일정들이나 스케줄 이벤트들이 사실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한숨 돌리고는 좀 챙겨봐야 돼요. 인터배터리 행사도 있고요. 네, 체크 좀 2차전지 포함해서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일단 3월 달에는 각 산업별로 전시회가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기업 탐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기업만 탐방 가는 게 아니고요. 각 산업별 전시회를 좀 많이 찾아다니면서 그 각 회사별로 제품이라든지 기술에 대한 설명을 늘 들어보곤 합니다. 그래야만이 또 저희가 뉴스라든지 나중에 보고서 같은 거 읽어볼 때 이해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찾아다니는데, 3월 달에는 2020 쪽 섹터에 뭐 인터 배터리 행사라든지, 이건 다음 주에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국내 배터리 3사뿐만 아니고 국내 뭐 소재나 부품 장비 업체들도 각사의 신제품 또 신기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이거 주목해 보시면 좋은데, 일단은 2차전지 쪽에서 LG 엔솔, 삼성 SDI, 최근에 2차전지 쪽은 전기차 이야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ESS 또는 뭐 전고체 배터리든 신기술이나 또 신산업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어플리케이션 다변화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각사가 어떤 제품들, 어떤 기술들을 지금 준비해서 선보일지가 관전 포인트이고요. 아마 이번 주부터 뉴스 플로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각사별로 전시회 이전에 분위기를 좀 돋구는 차원에서 각사가 준비한 부분들을 조금씩 언론에다가 이제 보도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섹터 전반적으로는 호재라든지 또는 기대감들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 쪽, 키메스라고 하는 전시회, 국내에서 열리는 역시나 의료기기 관련된 전시회가 열리게 되는데 가장 큰 행사입니다. 여기에서도 국내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뭐 기타 의료기기 쪽 종목군들이 각사 제품들을 많이 선보이고 기술을 선보이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국 양회 이런 것들 늘 국내 경기라든지 섹터군에 있어 가지고는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 잠잠하긴 합니다.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나 각 산업별 이슈를 좀 체크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물론 뭐 단기적으로는 전쟁의 양상들이 제일 시급하게 영향을 미치죠. 네, 그러나 이제 그 부분 말고도 체크할 게 있다는 말씀이세요. 마무리 전략 보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란 전쟁이 확산되고 확전되고 구조적인 리스크가
아니라면, 그렇죠?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것이 기회 가능성이 있다고 보게 되면, 네, 유망 섹터, 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네,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전쟁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한 마이너스 5% 이상 뭐 떨어지거나 할 경우에는 좋은 매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다만 이제 전쟁 이슈 때문에 오늘 뭐 가지고 있는 현금 있다고 대여거다 쏟아가지고 한 번에 매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전쟁 이슈는 뭐 내일 모레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야 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들이 사실 4월 실적 발표 시즌 도래하기 시작하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시간 지나서 봤더니 결국 그때는 약간의 기구 정도였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삼전하이닉스가 주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두 개 종목이 제가 볼 땐 조정 구간에서는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종목군이 되는 거고요. 네. 오늘 전쟁 이슈 때문에 만약에라도 좀 사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앞서 뭐 올라가는 방산, 뭐 에너지 쪽, 뭐 조선주, 그다음에 해운주 있겠지만 그중에 방산주를 가장 탑픽 섹터를 일단은 꼽아드리고 싶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동에 대한 수주가 올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사실 지난주에도 그 중동 쪽에서 수주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금액은 사실은 뭐 밝힐 수는 없는 단계이고 5월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각각에 어떻게 협력하겠다, 발표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5월 달까지도 모멘텀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방산 쪽 이슈 좋아 보이고 밸류에이션 계산을 해봤을 때 최근에 밸류에이션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전성 측면에서는 밸류에이션 우리가 따져봅니다. 실적 이런 걸 따지는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그다음 항공우주도 지금 비교적 실적 대비 주가는 싸게 거래되고 있고 증거도 제시되고 있는 목표 주가 대비해서 상승률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산주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보자 말씀드렸던 거고 개인적으로 지금 현대로템 PER 기준 한 20배, 23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일부 오르긴 하지만 LIG 넥스원이 올라간 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현대로템은 좀 덜 오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또 특성상 방향만 한번 잡으면 그 방향대로 따라가는 특성이 네. 있어요. 서서히 올라갑니다. 좀 변동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전성 측면에서 현대로템이 방산주 내에서는 탑픽이 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오늘 뭐 변동성이 있고요. 있을 수밖에 없는 날인데 시장 흐름들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독립리서치 아리스 이재모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